세상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하루를 버티던 한 노인, 최영길. 단 한 번의 선행으로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빗속으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최영길은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해, 그녀는 43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남편은 직원 몇 명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며 언젠가 더 크게 키워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주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거래처가 연이어 부도를 맞고 자금줄이 막히자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밤낮으로 공장 일을 했다. 그러나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그 후로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일했다. 막노동, 택배, 대리운전, 건물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르신, 요즘 젊은 사람도 일자리 없어요. 면접 볼 때마다 들었던 말이었다. 아이들은 고맙게도 잘 커져서 각자 밥벌이를 하지만 빠듯하게 살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얻은 곳이 바로 이 대형마트 시식 코너였다. 직원이라기보단 하루벌이를 받는 임시직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출근하는 오늘,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마트를 향했다. 거리는 아침 출근길로 분주했다. 직장인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젊은이들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갔다. 그는 그런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마트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르신, 늦으셨네요? 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정각이었다. 하지만 점장은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느려 터져서야, 이래서야 알바 구멍 나는 거 아닙니까? 점장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피식 웃었다. 최영길은 아무 말 없이 모자를 고쳐 쓰고 시식대를 정리했다. 오늘은 감자튀김을 홍보해야 했다. 조심스럽게 시식용 종이컵에 튀김을 담고 나무 포크를 꽂았다.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최영길을 힐끗 보더니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 노인이 주는 시식이라니 위생은 괜찮은 거예요? 친구와 함께 온 그녀는 작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분명히 들렸다.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다가왔다. 최영길이 공손하게 시식컵을 건넸지만 그는 일부러 종이컵을 받아들다가 떨어뜨렸다. 바닥에 튀김이 굴러다녔다. 어르신, 손 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남성은 비웃듯 말했다. 주변에서 몇몇 손님이 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 순간 점장이 다시 다가왔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식도 제대로 못 주면 그만두셔야죠. 손님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목소리는 컸다. 몇몇 손님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두둔해주지 않았다. 최영길은 말없이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튀김을 주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는 묵묵히 닦아냈다. 바닥을 닦고 일어나려는데
점장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덧붙였다. 이러니까 나이감 좀 하시라니까요. 그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벌써 몇 년째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다. 참으면 지나가겠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렇게 오늘도 최영길은 아무 말 없이 시식대를 다시 정리했다. 날씨는 뚜렷하게 추워지고 있었다. 마트 안은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지만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영길은 추운 날씨를 실감하며 시식대를 정리했다. 감자튀김 몇 개를 가지런히 놓고 포크를 꽂았다. 손님들이 오면 언제든 건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얇은 점퍼를 입고 들어왔다. 바닥을 질질 끄는 낡은 운동화, 해진 장갑, 바람이 들이치는 청바지는 무척이나 초라했다.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시식 코너를 바라보았다. 최영길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낯설지 않은 광경이었다. 오래전 자신도 저 아이처럼 길거리를 배회하던 적이 있었다. IMF로 공장이 문을 닫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녀는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일자리는커녕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었다. 시장 구석에서 버려진 떡 한 조각을 주워 먹으며 목을 축이던 날이 있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마트 시식 코너를 지나칠 때면 혹시라도 누군가 더 주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은 그를 밀어냈다. 이런 거 여러 번 먹는 거 아니에요.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최영길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바싹 마른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다. 손끝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고프니? 최영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움츠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식 코너 위에 빵과 햄을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괜찮아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발은 동동 구르고 있었다. 순간 최영길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도 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마트 안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겨울 옷을 단단히 껴입고 장바구니를 끌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 공간에서 투명한 존재였다. 최영길은 주변을 살폈다. 점장은 계산대 근처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상품 진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쉬는 시간에 먹으려고 집에서 가져온 작은 빵 한 조각과 시식 코너의 햄 샘플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너무 배고프면 어지럽단다.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 최영길의 손길이 닿자 아이는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곧 빵을 움켜쥐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최영길은 괜찮다는 듯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시식대를 정리하는 척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빵을 품 안에 꼭 안은 채 서둘러 마트를 빠져나갔다. 최영길은 아이가 마트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바라보았다. 추운 바람이 다시 마트 안으로 밀려들었다. 문이 닫히며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했다. 최영길은 본능적으로 점장 쪽을 바라보았다. 점장은 여전히 계산대 근처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저 멀리 사무실 안에 CCTV 모니터에서 한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트 안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끌며 할인된 상품을 살피고 계산대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다. 하지만 최영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방금 전 빵을 쥐어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추운 바람을 맞으며 바깥으로 사라지는 작은 등, 품속에 빵을 꼭 안고 있던 가느다란 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시식대를 정리했다. 이 작은 선행이 문제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매장 내 안내방송이 흐르더니 점장이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사무실로 좀 오시죠. 점장의 말투는 단호했다. 최영길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를 따라붙었다. 몇몇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흩어졌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니터에 CCTV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아이에게 빵을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점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어르신, 이거 뭡니까? 최영길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저 아이가 너무 배고파 보여서 제가 먹으려고 집에서 가져온 작은 빵 하나 줬을 뿐입니다. 점장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띄었다. 작은 빵 하나? 어르신, 가게 물건을 훔쳐서 준 건지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절도예요, 절도. 최영길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절도라니. 내 집에서 가져온 빵 하나 준 게 도둑질이라는 말인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도라니요.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파는 빵도 아니잖아요. 배고픈 아이가 먹을 걸 원해서 제 빵을 줬을 뿐이에요. 점장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돈도 못 벌면서 남한테 퍼주고 싶어요? 이 마트에서 파는 모든 물건은 시식제품 하나라도 어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거라고요. 어르신이 자선사업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최영길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점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둘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사무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영길은 믿기지 않는 듯 점장을 바라보았다. 배고픈 아이도 시식 코너 제품을 먹을 권리는 있잖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점장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트 규칙이 그렇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마치 IMF 때 남편이 죽고 사업도 잃고 거리로 나섰던 그날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밀려나는 기분이었다. 직원들이 서 있는 매장을 지나며 손님들이 그의 모습을 힐끔거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는 거야? 해고당했나 봐. 그냥 시식 직원이었잖아. 최영길은 아무 말 없이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지금은 겨우 빵 하나로 일자리를 잃은 초라한 노인이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휘감았다. 바닥은 이미 젖어 있었고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하늘, 무겁게 들이운 구름. 비 내리는 거리에 홀로 서 있는 그 순간 최영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최영길의 낡은 점퍼를 적셨다. 우산도 없이 길 한가운데 서 있자니 몸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마트 자동문이 닫히며
안쪽에 환한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처음부터 소속된 적이 없었던 걸까?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을까? 어차피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변변치 않았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뒤를 따라오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최영길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한 중년 남성이 우산을 받쳐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르신.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힘이 담겨 있었다. 최영길은 멈춰서서 남성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오더니 우산을 살짝 기울였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최영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남성은 빗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를 가리켰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서자 비에 젖은 옷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남자는 자리로 안내한 뒤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밀어주며 그는 말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시겠지요. 최영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근처에서 몇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최영길은 순간 움찔했다. 남자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예리했다. 내가 본 것은 한 노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소. 작은 빵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소. 최영길은 놀란 듯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을 원합니다. 손님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말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영길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우리 가게에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영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마트에서 쫓겨나 비를 맞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영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불안과 망설임이 배어 있었다.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같은 분이라면 분명 잘할 겁니다. 최영길은 눈을 감았다 뜨며 차가워진 손을 찻잔에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퍼져나갔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곳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버텨왔는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최영길은 천천히 그 손을 맞잡았다. 마치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최영길은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레스토랑의 주방에서는 부지런한 손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했고 따뜻한 수프가 은은한 김을 피워 올렸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한 지 어느덧 반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손이 익숙지 않아 실수도 많았지만 누구도 다그치지 않았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오늘도 차분하게 테이블을 정리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물을 따라주고 빵을 곁들인 수프를 조심스럽게 서빙했다. 손님들은 그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다. 여기 직원분 정말 친절하세요. 음식 맛도 좋지만 이곳 분위기가 따뜻해서 더 좋네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최영길은 가슴이 뭉클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이든 그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경험으로 남는다는 것이 기쁘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로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점장이었다. 한때 그를 마트에서 모욕하고 쫓아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다부졌던 어깨는 축 처졌고 얼굴에는 피곤과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어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최영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점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말은 낮게 깔렸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최영길은 가만히 점장을 바라보았다. 마트에서 점장이 해고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결국 본사의 감사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했다. 매출은 급락했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결국 점장은 모든 것을 잃고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했다. 점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영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늦지 않았어요. 점장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후회할 시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시면 돼요. 점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최영길은 가게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대표님, 가게에서 무료 급식 이벤트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최영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한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가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무료 급식 이벤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손님들도 기꺼이 도왔고 직원들도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거리에서 배고픈 이들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아들고 감사를 전할 때마다 최영길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대표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이 내 최고의 투자였소. 그 말에 최영길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는 어디에도 쫓겨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